자, 이 대선이 이제 3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외신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네. 양말과 함께. 양말과 함께 나왔습니다. 네. 아직 준비 안 되셨다고 하니까요. 조금 이따가 양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아지도 지금 목에 양말 두르고 광고 중이에요. 네, 한참 찍고 왔어요. 네. 하여튼 네, 태민이팀에 걸리면 할 수 없습니다. 자, 카메라 준비되기 전까지. 네. 자, 최근에 나오는 판세들이 진짜 예측을 불허하게 만드는데 네. 미세하게 트럼프가 우세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공장장이 네, 역시 공장장의 탁월한 식견은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미국 그 여름 썸머 타임에는 조금 그래도 우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있었으나 해리스가 앞서간 게 맞죠, 그때? 맞죠. 맞긴 맞죠. 근데 이제 확 가을 돼서 꺾였는데 허리케인 이슈 때문에 더 꺾인 것 같아요. 해리스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임팩트가 없다. 임팩트가 없다. 처음에는 어쨌든 좀 신선함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갈수록 기대치가 있었죠. 네, 갈수록 그렇게 임팩트가 많지 않아. 제가 연설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토론회 때는 연습 많이 하고 갖고 잘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네. 긴 시간을 두고 자기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방송에서 하나같이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폭스뉴스 하나 좀 클립을 틀어주시죠. 제가 그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Joe Biden is not on the ballot. I understand. And but, Donald Trump but is. you talked about it. And Donald Trump After George is, Clooney said and within a if few you minutes of watch talking to President Donald Biden at a Trump- fundraiser that he thought this was not the same Joe Biden. 바이든의 그 멘탈 헬스, 그 정신적으로 좀 아직 그 대통령을 더 수행하기 어렵다는 거를 몰랐냐 이 질문을 꾸준히 하니까 계속 트럼프가 더 정신 이상자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좀 더듬고 좀 멍한 그런 표정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실시간 대응을 되게 못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티키타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트럼프의 그런 임팩트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 폭스 인터뷰 이후에 지금 더 지지율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케인 요인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준 사안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먼저 이 판세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판세부터 NPR이 볼까요? 이제 그 허리케인, 최근에 허리케인은 진짜 허리케인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상 변화가 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그건 좀 설명해 주시고.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NPR의 최근 여론조사 보면 박빙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트럼프가 246으로 오히려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토스업이 이제 거의 다 박빙이라는 뜻이고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 19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 여기가 플러스 1 를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겁니다. 펜실베니아를 해리스가 못 가져오면은 못 이기거든요.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를 꼭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근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많다는 게 상황에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리스 입장에서는 이 펜실베니아를 꼭 가져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저 해리스가 우세를 그동안 보였는데 여기서 꺾였다는 거고 이게 이제 플러스 1 에서 왔다 갔다 서로 박빙에 가고 있다. 0.5가 이기니 지느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건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은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 해리스 인기 그래프 인서트 5를 좀 띄워주시면요. 그래프를 보면 저 해리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이제 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실 겁니다. 왔다 갔다 해요.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샤이 트럼프가 지금 논란이 많은데 아직까지 샤이 트럼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있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트럼프가 이겼을 때보다는 적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그 힐러리 때만큼의 샤이 트럼프는 없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존재는 한다. 이게 샤이 트럼프가 이런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는 샤이 트럼프도 있지만 미국 상황에서 샤이 트럼프는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미국이 워낙 넓은 땅덩어리에 퍼져 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잘 안 잡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트럼프 지지 성향을 특히 남부에서 보인다.
이 사람을 못 잡아내고 있었던 건데 이 사람들 네. 투표를 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지금 여론조사가 반영을 해서 수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샤이 트럼프를 다 잡을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퀘스천 마크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치고 올라온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 상승 관련해서 그리고 해리스 지지율 하락 관련해서 외신들의 분석을 좀 많이 종합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게 흑인과 히스패닉계 남성들의 지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해리스가 전략을 잘못 잡았어요. 아, 어떻게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흑인 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표고 네. 예를 들어서 오바마 때는 절대적으로 결집했죠. 네. 바이든 때도 결집을 했는데 네. 그 결집도 해리스가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흑인이면 당연히 해리스를 지지해야지 이 논리에서 네. 흑인 남성들의 지지가 낮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 그 컨셉을 잡았냐면 해리스가 여자라서 투표하지 않는 거냐? 그거를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컨셉을 잡진 않았어요. 일부러 네. 해리스는 본인이 여성 대통령인 거를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숨기려고 애썼는데요. 네. 최근에 오바마가 찬물을 좀 끼얹는 게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등판을 한 거예요. 왜냐면 흑인 남성들이 안 뽑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다급해서 등판을 해서 꾸짖었어요. 그게 도움이 안 됐어요. 너 여성이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면 네. 오히려 반감심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의 보도가 아 정말 흑인 남성들이 해리스 여자여서 한 거 안 찍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 일자리, 불법 노동자 문제가 오히려 설사 여자에서 안 찍는 속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들키면 더 안 찍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잘못 정한 심리를 거예요. 잘못 건드려서 네. 오바마가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이후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는 않더라도 네. 팽팽하다고 봅니다. 네, 여전히. 그러니까 그 예언을 해서 그동안 계속 맞추신 분들은 아직까지 해리스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해리스의 네. 가능성이 네. 여전히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트럼프는 끝났다는 식으로 해리스 등장과 함께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요. 박빙이지만 살짝 우세 해리스는 그리고 있었습니다만. 트럼프가 지금 따라잡아서 이제는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네, 근데 일단은 젠더의 격차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흑인 남성 이런 게 아니라 젊은 층 우리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마이너 외신에서 이 젠더 갭이 가장 큰 팩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남성들이 해리스를 선택을 잘 안 하고 있어요. 네, 안 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성이어서가 아니에요. 임팩트가 없어서. 남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에서 논리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리스가 지금 뭐 흑인 남성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출연도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흑인 남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마리아나 위드를 합법화하겠다. 그리고 가상화폐도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먹힐까? 안 먹힐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서트 10일을 좀 틀어주시면 네. 이 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경제라는 이슈가 지금 현재 유권자들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돈 풀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감당이 지금 미국이 할 그러니까요. 수가 없는데. 급여도 올랐다고 하지만 네.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네. 특히 중산층 이하는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블레임,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인서트 9를 보시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바이든이 더 잘했냐, 아니면 트럼프 때가 더 좋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지금도 트럼프 때가 그래도 경제는 더 좋았다. 이렇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패닉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히스패닉 계열들이 전반적으로 그 소득 수준이 백인에 비해 낮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경제 상황에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네. 히스패닉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사는 백인 남성, 그러니까 잘 에듀케이트되지 않은, 교육 잘 받지 않은 흑인 남성만 공략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저소득층의 흑인 남성까지도 백인뿐만 네. 아니라 흑인 남성까지도 공장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그 히스패닉도 부분을 마찬가지고요. 미스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말한 허리케인 짚어보면 네. 이게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10월에 보통 변수가 많이 터지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변수가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이에요. 이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고 집도 잃었거든요. 근데 그 조지아가 경합주예요, 또 게다가. 네. 근데 거기가
지금 문제는 사전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투표를 직접 투표율이 너무 낮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신분증도 잃어버리고 집도 집이 지금 날라갔으니까. 날라갔는데 어떻게 투표할 정신이 네. 있겠습니다. 근데 게다가 조지아에서는 지금 투표를 카운트하는데 직접 손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허리케인이 과연 투표장으로 나올 유권자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또 해리스의 표가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이 왜 큰 이슈가 되냐면은 재난이 났잖아요. 네. 재난이 났는데 재난이 났을 때 누군가한테 책임을 묻게 져야죠. 되잖아요. 네. 근데 정부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보니까 이 정부 책임이 되고 게다가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해리케인이 온다고 예고했던 기상캐스터들을 공격하는 데까지 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음모론이 퍼졌어요. 방향까지 틀었다고. 니네가 해리케인을 불러들였다까지 가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요. 아무리 재난 관련해서는 아무리 잘 대응해도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아무리 대응 잘해도 못했다는 사람 목소리가 더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피해가 있을게 마련인데 네. 선거 기간인데 그 목소리 크게 증폭돼가지고 네. 너희가 허리케인을 불러들였어. 살해 협박까지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라고 하면서 네. 안 그래도 바이든 지금 이란 전쟁 터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어서 무능한 바이든 때문이야. 무능한 바이든인데 거기에 더 불을 지펴서 그 시점 이후로 바이든의 지지율이 폭락을 지금 계속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근데 선거가 지금 3주도 안 남았으니까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네, 태풍이 아무리 와도 네, 그리고 그 태풍 피해가 아무리 있어도 네. 대선에 영향을 직접 크게 줄 것이라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미국은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 너무 전까지만 무식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상황이 뭐 이 정도인데요.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이 무식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국민은 똑똑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사가 나왔어요. 디플로매트가 디플로매트는 이제 외교지인데 과연 해리스 잠깐만요. 트럼프 끝나기 전에 양말 좀 잡아줘야 돼요. 양말. 죄송합니다. 텐메리 팀에서 네, 양말 왜 안 잡냐고 지금. 가을 느낌으로 제가 와인색 구두와 함께 이렇게 치마로 살짝 발을 이렇게 별걸 다 하네요. 자, 자, 네, 다시 돌아와서 돌아와서. 마지막 디플로매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이 과연 해리스, 트럼프 누구를 더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누가 더 낫다고 보느냐라는 재밌는 기사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얘기했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는 많이 털릴 거예요. 지금 윤석열 그럴 정부에서 거라고 봅니다. 저도.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엄청 털릴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적으로 솔직히 우리나라한테 플러스된 요인은 저는 없을 거라고 예. 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네. 한국의 이제 진보주의자들 일부는 트럼프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죠.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이은 해리스보다 네. 뭔가 변화를 추진해서 네. 한 번 더 문제에 뭔가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치가 있다. 네. 정확한 해석이죠. 맞습니다. 정확한 네.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는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일부 진보주의자들이 사실은 김정은과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할 건 트럼프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맞죠. 예.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리스는 로우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는 없지만 로우 리턴, 수익이 거의 없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정말 리스크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김정은이 근데 또 만나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은 당연히 만나고 싶어 만나겠죠. 하죠. 네. 게다가 트럼프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김정은이 너무 많은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너무 많은 핵을 가질 필요가 이미 없다. 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핵 분위기입니다. 보유국이 트럼프가 되면 네. 핵 보유국을 인정받는다고 김정은 위원장 생각할 것이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게 아니라 여동생이 네. 갑자기 남한이 그 드론 보냈다고 한밤중에 맞아요. 무서운 담화를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가만 네. 안 두겠다고. 네. 근데 그게 진짜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을 향해서 우리 관리하지 않으면 니네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 관리하기 힘든데 한반도 쪽에서 맛 좀 볼 테냐?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서 혹여라도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걸 딛고 대화의 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다. 맞아요. 지금 미국의 그 많은 외교 전문지에서 지금 한반도의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도하고 리포트가 맞아요.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보도가 안 되고 있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세 개 지역 중에 세 번째로 우리가 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포터에서는 그런 거 다 보도를 하는데 이제 저도 좀 요즘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정말 괜찮냐 그거 보고 너 괜찮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런 보도를 잘 안 하고 있고요. 네. 과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느냐. 지금 트럼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트럼프가 된다면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시간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긴장이 나쁘지 않죠. 음. 그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긴장을 만든 다음에 이거 해결해야 돼 니네. 네고시에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네. 그때는 남쪽하고는 전혀 대화도 하지 않고 네. 개입의 여지도 주지 않고 맞아요. 북한도 주지 않고 네. 트럼프도 주지 않고 북한은 네. 이미 북한 애국가에서 삼천리라는 말을 뺐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쪽과 대화할 생각도 네. 없고 니네는 남이고 네. 그 벽 쌓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같은 민족이란 말도 하지 않고 네. 통일이란 말도 안 해요. 네. 우리 괴롭히지 마. 우리는 우리끼리 살 테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바로 거래할 것이고 네. 그때는 완전한 낙동강 오리알이 윤석열 정부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무하다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 참 아쉽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위기가 이제 도래한다. 그렇죠. 외교적 북한한테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카톡 공개에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네. 자, 그래서 미국은 펜실베니아를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거기가 네. 가장 핵심이고 네. 예, 지금 트럼프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 네, 이 정도. 별 변수는 없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네. 좀 어떻게 될지 정말 박빙이기 때문에요. 이 추세로 가면 트럼프가 더 우세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쭉 가면 지금 치고 올라온단 말이죠. 네. 야, 이거 진짜. 최근에 폭스뉴스 그 제가 풀어드린 게 그게 좀 게임 체인저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뻔한 기회가 해리스한테 없었던 건 아닌데요. 네. 다 살리지 못했어요. 네. 트럼프는 특별히 잘한 게 아니고 해리스가 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또 속보에는 하마스 리더가 죽었다는 또 속보가 터지고 지금 그쪽에서는 더 격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